안녕하세요, 닥터 의선생입니다. 손가락 끝을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문에 끼었을 때 손톱 아래에 멍이 든 거 한 번씩 보시거나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의학 용어로 손톱 밑 혈종, subungual 헤마토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손톱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뒤에 이어질 내용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손톱의 구조와 해부학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톱을 보면 손톱이 있고 손톱을 둘러싸고 있는 손톱 주변 피부가 있습니다. 손톱의 몸쪽 끝부분을 보면 피부와 맞닿은 부위에 하얀 반달 모양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을 루눌라, 반달 부위라고 합니다. 이 반달 부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손톱 아래에는 피부가 있는데 이 피부가 반달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반달 부위 바깥쪽으로 손톱 아래에 있는 부분은 손톱을 피부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피부고요. 반달 부위에서 몸쪽으로 가는 손톱 밑 피부는 손톱을 만들어내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반달 부위를 기점으로 해서 어디를 다쳤는지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반달 부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손가락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이 손톱과 손톱 아래 피부에 피가 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손톱 멍, 손톱 밑 혈종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에 충격이 가해져서 손톱 멍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경우로는 뭐가 있을까요? 손톱 주변 피부가 같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톱이 빠져나온다거나 반달 부위 쪽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손가락 끝뼈, 골절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 모양이 잘 유지되고 선만 보이는 골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모양이 아예 어긋난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손톱에 멍이 생긴 경우 따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켜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손톱 아래 피부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달 부위 주변의 피부가 손상이 되면 손톱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아예 손톱이 생성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손톱이 자라나지 않거나 손톱 모양 일부가 변형돼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톱 멍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손가락 뼈, 골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골절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부러진 부위가 점점 더 어긋나거나 힘을 줬을 때 통증 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운동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톱 아래에 혈종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의 운동 그리고 감각이 잘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손가락 끝 뼈는 골절이 잘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이 되었는지, 골절의 모양이 유지가 되는지, 많이 어긋났는지 등을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손톱 밑 혈종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 구멍을 뚫어서 고인 피를 빼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손톱이 빠진 경우, 손톱 생성 부위에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골절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고 많이 어긋나 있는 경우, 손톱 생성 부위에 뼈가 골절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손톱을 빼고 손톱 아래 피부를 봉합하고 골절이 된 경우에는 골절을 교정하고 다시 빠져나온 손톱을 끼워 넣거나 아니면 손톱 대체제를 끼워 넣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손톱에 구멍을 내서 피를 빼내는 과정은 전기 소작기 또는 가장 굵은 직경의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게 되는데요. 마취하는 게 더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은 마취 없이 구멍을 뚫게 됩니다. 혈종의 양이 작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뚫기도 하는데요. 혈종이 손톱 전체에 퍼져 있다면 구멍을 2개에서 3개 정도 추가적으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친 지 48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병원에 오게 되면 이미 안쪽에 고인 혈종이 굳어버려서 이러한 구멍 배액술로도 배출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경과관찰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후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톱은 괜찮더라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안쪽으로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물에 닿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액을 해냈다 하더라도 상처가 열려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드레싱을 갈아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골절이 동반되었다면 손가락 전용 부목을 2주에서 4주 정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톱이 빠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친 부위가 일부 두꺼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톱이 빠졌거나 손톱을 빼서 수술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그때는 빠진 손톱은 다시 자라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톱 생성 부위에서 손톱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 연구 논문들에 따르면 대략 하루에 0.1mm, 1cm를 자라는데 100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빠진 손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톱의 기능 중 하나가 이 손톱 아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만약 손톱을 끼지 않으면 이 손톱 아래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데요. 약간의 자극이 있어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따라서 빠진 손톱은 다시 끼워 넣는 게 좋고 만약 손톱이 없다면 손톱 대체제라도 끼워 넣어야 합니다. 손톱 위 피부가 손톱 아래 피부와 맞닿아서 회복이 되어 버리면 이 손톱 아래 피부에서 손톱을 생성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손톱이 자라지 않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진 손톱은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자라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톱 아래 피부의 보호 목적과 손톱 생성 부위가 손톱 피부와 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끼워 넣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톱 아래에 멍, 피가 고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병원을 방문해서 배액술 치료 또는 골절 유무 확인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손톱에 구멍을 내어 고인 피를 뽑아내는 구멍 배액술로 치료가 되는데 손톱이 빠졌거나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좀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주부터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정도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빠진 손톱이 다시 재생되는 것은 하루에 0.1mm, 1cm가 자라나는데 10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닥터 유 선생에서는 상처 소독, 흉터 관리, 다치고 흉졌을 때 필요한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유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